그때가 이제 추석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추석 보내고 우전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팀 전부 다 이거 뭔가 이상한 신고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추석 연휴.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린 학생이 옆에 도와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어린 학생이 도와달라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쓰러져.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그런 걸 확인 안 됩니까?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학생 몇 명 나왔죠? 저희 4명 들어가서 4명. 4명에서 5명. 4명만 5.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담당 형사들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일반적인 현장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고 사체 상태를 보고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게 형태로 누워져 있었고 엄마 자세 무릎을 꿇고 그대로 절하듯이. 네, 이렇게 이 자세로 이렇게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상황. 그 오른손 바로 옆에 그 부엌갈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야구방망이가. 턱하고 목하고 이 사이에 이제 자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 약간의 옅은 상처도 보였었거든요. 칼에 찔린 상처인데 이 상처가 치명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혈관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형사들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는데요. 엄마 김하나 씨의 자세와 사망에 이르기에는 어려운 상처. 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지금 혈흔이 발견되고 다른 데 이렇게 크게 비산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찔렸던 누가 찔렸던 본인이 그 이동 반경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출혈 이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자기가 이게 찌르거나 뭐 배에다가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제 누워 있든지 아파서 순간적으로 당한 느낌, 엎드려 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뭐 어딘가 맞은 듯한 모습. 자살한 사람이 자기 뭐 찌르든 쪼르든 자살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불 덮어 쓰고 죽어 있는 자체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채림이 방문을 열면 채림이 방 안에만 이제 매가 가득하게 묻어 있고 딸 채림양은 타박상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었고 이불이 덮여 있는 상태로 꺼멓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서큘레이터 바로 아래 바닥에 채림이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인데 거의 상반신이 불에 탄 상황이었고 눈이 한쪽 부분이 이제 부어 있었고 이도 이제 한 개만 이제 탈골이 됐었고 후두면 있었습니다. 그런 폭행이 얼굴 쪽에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다툼이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고 아들은 이미 저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다. 좀 뭐 떨고 있다. 엄마랑 누나 2명이라고 하거든요. 가족들이 키우던 강아지까지 죽고 아들만 홀로 살아남았는데요. 완전 잔인하죠. 예. 완전 잔인하죠. 참 어린 고등학생 여자의 얼굴을 그 태웠다는 자체가 저는 사건 초반에는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렸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자살의 무기를 뒀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제 생활고로 인한 가족 간의 범행 또는 자살. 엄마가 채림이를 가격하고 칼에 목을 찌르고 죽는다? 왜? 딸한테 왜? 그러나 수상하기 그지없는 정황들. 이게 엄마가 이 정도까지 근데 아들은 생존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왜 아들을 두고 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거에도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타살이죠, 타살. 먼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제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했어요. 거의 말을 못 했어요. 거의 이제
불 때문에 이제 연기를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틀비틀거리고 벽에 이제 부딪히고 계속 말도 이상하고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하고 좀 이상해가지고 그때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학교 가는 날은 뭐 한두 시쯤 자고 만약에 그 다음날 학교 안 가는 날은 더 늦게 뭐 3시, 4시까지 그렇게 일찍 자는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날은 9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잤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이 과정에서 채림이의 친구들과 김하나 씨의 주변 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조사를 했는데 혹시 가족들 남편하고는 어땠냐, 하고는 사이가 어떻고 채림이하고는 사이는 어떻고 뭐 남자 관계가 있나 없나 다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채림이랑 카톡한 그 내용을 보면은 오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채림 양 두 사람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아내죠. 메신저에 남겨진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이 누군가가 준 무언가를 먹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증상이 딱 똑같이 나타나는 거지. 몸에 좋은 거래서 먹었는데 뭐 어지럽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표현이 저는 눈에 들어왔거든. 누군가 줬다는 거잖아. 본격적으로 약물 검사가 실시되었고 탈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다 소개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었고 친한 사람, 면식범 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일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예상하는 범행 시간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제3자가 들어갔다면 범행을 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범행 시간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거든. 이거는 빌라 내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의 중심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빌라로 가는 길에 이제 랑 통화를 했고 그게 파일이 아마 거의 3,000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들어봤죠. 사건 당시 하나 씨와 통화를 했던 이웃집의 여성 아들이 3층 아줌마로 진술했던 그 여자입니다. 기가 시점 멀쩡히 통화를 했던 피해자. 아 진짜? 아, 얘 뭐 1층이야? 아. 우리 집 예, 나왔어요. 근데 30분 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저기. 말투가 급격히 어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틀린데? 그 보니까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안 만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주무셨어요? 아 진짜? 얘 뭐 1층이야? 우리 집 예, 나왔어요. 고마워. 난 잘라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김하나 씨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뭐지? 일단은 그 사람은 연기수사에 둘 수밖에 없지. 제일 마지막에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 뒤 약물 검사에서 정신과 약 4종류가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약물이 저 몸의 장기에서 검출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고 그러면 이 동일 약 성분이 여체 사람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 씨나 채림이나 혹시 처방받은 게 있는지 처방받은 게 없어요. 그럼 누군가 준 거잖아.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방어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지만 못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 자세와 현장 조사 결과 및 부검을 통해 타살로 방향이 잡혔는데요. 이렇게 쪼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 줄만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땅바닥 구석에. 채림이는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 손으로 입하고 코를 막았거나 나가서 술을 못 쉬게 해서 그리고 둘 다 질식사로 나갔어요. 기네스 맥주 캔을 보면 닦여 있어요. 표면이. 칼 표면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데 칼 표면이 뭔가 닦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DNA도 세 곳 다 했는데 피해자 DNA는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여기 닦았구나. 현장을 훼손을 했구나. 아들의 참고인 진술 중 도라지물에 대한 진술. 이를 토대로 약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약이 이제 알약으로 돼 있는데 알약 자체로는 안 녹겠죠. 가루를 내야 되는 거죠. 도라지 같아. 유도해볼래? 조금씩 진전되는 수사. 피의자가 주는 도라지청 물을 먹었다. 이 진술이 맞는지
정신과 약 똑같은 도라지청 2스푼, 3스푼 일정 시간을 교반을 시켰습니다. 동일 색이 나오는지. 아이 그지 말아요. 문득 보면 보라색 낫다고 할 수 있겠다. 확실히 이게 청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쭉 해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감정물을 만들고 아들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저한테 이 색깔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약간 이제 그 혼합된 색이니까 그 색깔을 보고 뭐 보라색이라 표현할 수도 있거든. 핑크색이야, 보라색이야, 아니면 노란색이야? 보라색 근데 진해서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었나? 약과 도라지청이 섞인 감정물에 색과 일치했습니다. 처방 내역을 확인하여 전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제 그때는 좀 확신이 들었죠. 그 4개 똑같은 약 성분을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저 10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9명은 뭐 전부 다 알리바이가 다 확인됐고 없는 것이. 이웃집 여자가 유력 범인으로 특정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로 전환되고 집에도 수사팀이 출동합니다. 범인이라고 봤을 때 그런 어떤 범행 도구라든가 그 약물 성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하나씨를 먼저 살해하고 체리미를 살해했다 봤기 때문에 체리미의 DNA가 몸의 어딘가에 묻었거나 그리고 지금석이 없어졌거든 집에. 손질에 끼고 있는 게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끼고 있었죠. 피해자가 처방받았던 약을 발견하는데요. 뭔가 분명히 놓은다. 단서는 놓은다. 요건 이제 굳이 여기 있는 거는 약 그거 복용하고 있는 이제 정신과 약. 봉지에 안 먹는 약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한 첩에 5알이 들었는데 그 나머지 4알이 그대로 피해자들 몸에서 다 나왔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오면서 높아졌죠, 가능성이. 그리고 핸드백 속 절구공예에서 가루가 된 약이 검출됩니다. 절구공이 그 밑에 부분에서 약 성분이 나왔는 거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내서 준 거다. 도라지 집에 타서. 도라지 청은 뭐 자기가 지인들한테 주려고 이제 만들었던 청이라 하더라고. 피해자는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피해자의 진술. 이경훈 형사가 조사를 받았고 뭐 앞뒤가 안 맞는 진술, 뭔가 숨긴다는 진술,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김하나 씨를 따로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너무 있었으니까 그냥 이쁜 거지.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차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의 모습처럼 미친 애랑 지금 자고 있다 둘이. 이 멀쩡이야? 응. 우리 집 예 나왔어요. 몇 시까지 있었어요? 한물? 네. 우리 딸내미랑 술이 다 먹었습니다. 김하나, 김채림 는 뭘 하고 있었어요? 딸내미랑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형사들은 이 진술이 거짓임을 확신합니다. 들어간 장면이 확인됐는데 CCTV에 피해자들의 귀가 모습이 정확히 찍혀 있었죠. 이게 못 봤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엄마 들어온 것도 보고 내 체림을 계속 못 봤다. 이 창고 조사했을 때 밴드를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칼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찌를 때 손에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피해자는 당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진술하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해달라 하니까 고추를 이렇게 잡았다가 뭐 옆으로 잡았다가 이게 안 맞는 거라. 상처 부분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형사들은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를 하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고추 수확을 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 현장에서는 끓음이 바닥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끓음을 밟고 다녔을 것이다. 탈환을 발견이 됐어요. 요리를 할 때 끓은 음식을 휴지로 닦았대요. 손에 그럼 뭐 탈환이 묻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입고 있대 하니까 하얀 반팔 티에 영어로 적혀 있는 가슴 쪽에 영어로 적혀 있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거짓으로 밝혀진 진술. 누구 말이 맞는지 CCTV로 확인을 하게 되죠. 말하고 똑같이 흰 티에 글자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가 뭐 쓰레기통에 다 뒤졌는데
옷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한 티셔츠를 입고서 본인 집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 사실 인정합니까? 여기 옷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도 찾아본 게 없어요. 그때 옥상에서 관리도 다니는 인사하고 옷이 이거나. 더더욱 신빙성을 잃어갑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없었던 게 한 개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게 범행 도구로 사용됐거나 체림이 휴대폰. 체림의 휴대폰을 찾는 것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는데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때렸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휴대폰을 찾으면 그 안에 뭔가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침대가 낮아가지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동점으로도 휴대폰 한 개 도착했어요. 휴대폰 아무리 찾아도 버릴 거라 집에 숨겨놨고 두 중에서 한 개다. 휴대폰 찾으려고 화장실 변기까지 다 확인했거든요. 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 전부 다 해봤는데 집안에서는 뭐 발견이 안 됐고 그 용의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야산으로 한 번 등산하는 걸 봤다 해서 제가 야산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야산까지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확인했는데 없었고. 하지만 가진 노력에도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잖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쓰레기 봉지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일이 다 확인을 해도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미제 남기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사건 해결해야 된다. 사실 또 살려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끝까지 어차피 같이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서큘레이터는 서 있어요. 창문이랑 방문이 전부 다 닫혀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천운인 거죠. 처럼 아예 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결말이. 난 뭐해? 또 생각한다 와. 나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술을 마셔야겠다. 알았다. 그럼 오늘 술 한잔 하자. 나 기다려. 엄마 때문에. 아니 엄마. 난 마라샹궈 거 시켜 먹어도 돼? 다정했던 모녀와 마지막이 되어버린 식사. 자기 엄마 누나가 죽었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건데 잡아야 되겠다. 뭐 그 생각. 얼마 후 형사들은 현장에 다시 출동합니다. 현장에 다시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에 이제 그 전날부터인가 계속 나오고 싶더라고요. 담배 피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또 찾고 있는데 병이가 형님 부르대. 그리고 잠시 후 뭔데 하니까 휴대폰 있는데요. 근처 하수구에서 휴대폰 하나가 발견되고 케이스를 보고 체림의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소름이 빡 돋대요 그때. 때마침 비도 왔다 그때. 체림이 휴대폰 뒤쪽에 그 헬로우키티 하양사가 이제 완전 소리 지르고 그때 해서 안 되게 착하게 해가지고 그 묻어 있는 그 머리카락까지 수거해가지고 수없이 밝혀진 진실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일관합니다.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저에 대해서 깊은 필사적인 용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얼마 후 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피해자는 망설임 없이 진술을 이어가는데요.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고 있어요? 11일 날, 11일, 12일. 몇 시까지 있었어요? 평양에서. 전화하고 지금 내려오라. 맥주 들어오자마자 막 가방을 놓고 맥주 먹자고 막. 그럼 그때는 뭐 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방에 들어갔다 나다가 이모 주무셨어요. 그러나 당시 통화 녹음과는 명백히 다른 이야기. 누구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 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내려오면 하니까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는 애가 어떻게 갑자기 입나서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방에 있었으니까 그 소리가 났는데.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말이야. 9시에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팩트로 밝혀진 것들마저 끝내 부인하는데요. 근데 그날 9시쯤 돼가지고 실제로 다음날 11시 40 몇 분까지 휴대폰 사용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못 찍었어요. 자기가 뭐 엄마 옷 들어온 거 못 봤다는데 누가 봤는데? 집에 본에 올라갈 때 김하나, 김채림 그분은 뭘 하고 있었어요? 딸내미가 없었다니까요. 난 뭐해? 또 생각한다 와. 체림이가 먼저 들어옵니다. 체림이를 못 봤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뭐 이상하다. 체림이가 격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체리님을 보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부인한 것 같아요. 팩트 자체도 부인을 하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든요. 피해자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상황. 정황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약을 탄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거조차 인정을 안 하고. 본인이 정신과 약을 도라이처럼 음료수에 타서 김하나 가족을 다 먹인 후에 예? 내가 그렇게 말하는 대답을 해주는데 사용을 시켰다고 하면 그게 도움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먹었습니다. 근데요 본인이라고 있으니까 도라지층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계속 거짓말할 겁니까? 뭐라고요? 자기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자기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증거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뒤 채림의 휴대폰 감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없노? 뭐고 이거? 하지만 채림의 DNA까지 안 나온 상황. 하나도 안 나왔다. 체림이 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원했던 답은 안 나는 것 같네요. 지금 DNA 검출이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지문도 없고 뭐. 근데 체림이 유전자까지 안 나왔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뭐 증거 인멸한 거지. 버리기 전에. 카메라가 그 휴대폰 발견된 지점으로 비추는 CCTV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움직임만 보이도 맞다 이거. 그러니까 화각은 거기를 비추고 있는데 하필 또 나무가 현장을 탁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리하는 장면은 이제 확인이 안 됐죠. 어딜 가나 CCTV가 다 달려 있는데 왜 하필 그 지점만 없을까 CCTV가. 일반적으로 우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있고 범인을 찾는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수사는 반대로 내 말을 깨기 위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진짜 이제 특단의 그런 증거물이 나와야 되겠다. 피의자가 이불로 우리가 사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림이가 이 이불을 잡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밀어내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DNA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부인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깨버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본안에다가 한 번 더 서치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남은 증거물을 국가수에 보내게 됩니다. 과연 형사들은 억울하게 죽은 모녀를 위해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을 맡으며 형제복지원 효성회장 비리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보도했던 배정원 PD의 작품입니다. 그 알 출신 배정원 PD가 만드는 첫 OTT 탐사 프로그램인데요. 사건 발생부터 시작해 검거까지 끝을 보는 강력한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대놓고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은 모두 실제임을 밝힌다는 멘트가 새로운 충격이었는데요. 조사와 탐문, 취조와 검거까지 가감없이 담아낸 생생한 기록 같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다른 다큐에서 다뤄지지 않은 최근의 다양한 사건들을 소재로 아주 딥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직 웨이브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유무비는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